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 KBO 국내 야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아 대 롯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아는 내일이 최근 들어 변화구 각도가 줄어들며 기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이닝 소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좌타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LG 타선을 상대로도 비교적 고전할 가능성은 열어둬야겠다. 하지만 타선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으며 필승조가 여유롭게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마운드 운영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어서 LG는 켈리가 변화구 활용도를 높이기 시작하며 이닝 소화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결국 결정구를 쉽게 투구하지 못하며 정타를 허용하고 있다. 9위를 통해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고 있지만 상대가 낮은 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켈리의 스타일이 공략당하고 있다. 기아의 강한 좌타 라인을 상대로도 몸쪽 승부를 쉽게 들어가지 못하며 고전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다. 기아가 투타 모두 앞서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일이 비교적 고전하고 있으나 이는 켈리 또한 마찬가지다. 비교적 많은 실점을 허용할 수 있겠지만 주도권을 쉽게 잃지 않으며 중심 타선의 활약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KT 대 롯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T는 고영표가 복귀전을 치른다.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왔던 롯데를 상대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더라도 안정적인 투구를 기대할 수 있다. 투구수 빌드업을 해야 하기에 긴 이닝을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이전과 달라진 타선을 구축하고 있더라도 레이에스 등에게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몸쪽 승부를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에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롯데는 나균안이 사실상 마지막 테스트에 들어가는 수준이다. 꾸준히 로테이션을 돌고 있으나 지난 시즌과 대비해 빠른 볼 구위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본래의 강점인 포크볼마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KT 타선을 상대로 빠른 볼 승부를 쉽게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리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불펜 투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며 후반 변수에 취약해진 상태다. KT가 고영표의 활약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중심 타선의 활약과 더불어 상위 타선의 응집력을 발휘하며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나균안 입장에선 부담이 큰 경기고 9위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에 리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KT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산 대 N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산은 홍건희가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필승조의 활약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원준이 낮은 변화구에 대한 제구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 맞대결에서의 리드를 장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NC 좌타 라인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최원준의 제구력 약세는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 접전 상황이 이어진다면 리드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리드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서 NC는 카스타노가 이전과 대비해 몸쪽 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으며 완급 조절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래의 강점인 바깥쪽 변화구의 활용도를 높이며 실점을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필승조가 비교적 여유롭게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리드를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최원준이 기복을 보이지 않는다면 리드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카스타노의 안정감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타선 또한 하위 타선의 활약과 더불어 주축 선수들이 다시금 활약할 수 있는 구도로 보이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NC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삼성 대 SSG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은 원태인이 기복을 보이고 있으나 이닝 소화 능력을 안정적으로 해주고 있다. SSG의 중심 타선을 상대로 빠른 볼 승부를 쉽게 들어가지 못하며 고전했던 기억이 있지만 변화구를 활용해 카운트를 잡기 시작하며 주도권을 잡고 있다. 다만 불펜 소모가 많았고 필승조가 나설 수 있더라도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변수를 허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다. 이어서 SSG는 바깥쪽 변화구에 대한 강점이 있고 이와 더불어 제구력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며 정타를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삼성을 상대하기 때문에 타선의 활약과 함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필승조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중이고
오원석이 활약과 대비에 맞춰 잡는 피칭으로 인해 투구수가 많아 이닝 소화를 쉽게 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후반 변수를 허용할 가능성은 열어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SSG의 불펜이 비교적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원태인이 다른 투구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보였던 것과 대비해 정타를 쉽게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접전 상황이 이어진다면 삼성의 타선 또한 장타력을 통해 충분히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기도 하다. 삼성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한화 대 키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화는 류현진의 긴 이닝 활약으로 인해 불펜이 여유롭게 휴식을 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중이 비교적 고전하더라도 이민우와 장민재, 김규현 등이 나서며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불펜 운영에선 제구력 등이 흔들리며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타선의 활약이 나오지 못한다면 리드를 기대하기 어렵다. 김기중 또한 지난 경기 류현진과 대비해 제구력이 정교하지 못해 좌투수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진 키움의 중심 타선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은 열어둬야겠다. 이어서 키움은 정찬원이 예년과 대비해 구위를 살려내지 못하며 원하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커브 등을 통해 카운트를 잡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한화의 중심 타선을 상대로 강세를 가져갈 수 있다면 실점을 최소화하며 타선의 활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 불펜 투수들의 열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변수지만 리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의 타선 또한 활약할 가능성은 열어두는 편이 좋다. 하지만 김기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닝만을 소화할 것이고 빠르게 불펜 가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정적으로 멀티 이닝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해 끌려다니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매치업으로 예상된다. 키움 승리를 추천합니다.